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냐 하면은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는지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맞춤형으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도 시험 출제위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출제하는 사람 입장하고 시험 보는 사람 입장이 약간 달라요. 첫 번째로 시험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험을 출제하는 사람은 꼭 반드시 이 시험을 봤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직 구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라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출제자가 꼭 구급 공무원 시험을 받는 사람만 출제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 입장에서는 꼭 이 시험의 전체적인 응시자의 상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출제자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응시하는지, 실력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로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제자들이 가장 먼저 보는 거는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보고 이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스타일이구나 라는 거를 일단 가이드를 잡게 되고, 여기서 끝나지 않겠죠. 작년 기출, 저작년 기출을 그대로 똑같이 출제해서 올해 시험 문제를 출제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변형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변형할 때 어떤 내용으로 변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난도가 결정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의 시행처에서 문제를 출제할 때 자신들의 시행처 문제만 참고하지 않습니다. 다른 시험에서 출제된 것도 보통 일반적으로 참고를 하거든요. 참고 범위는 시행처들마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다른 곳에서 출제된 과목의 시험 문제들도 참고해서 시험 출제를 하는데, 여기에 요 시험의 기출 문제만 포함을 하느냐 아니면 다른 시행처 문제를 어느 정도 썩느냐에 따라서 난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직 구급 공무원 시험을 문제를 출제하려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 국가직 구급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지만 다른 시행처에서 출제된 문제를 얼마나 가져오느냐, 그걸 많이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문제는 좀 더 어려워지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예 출제된 적이 없는 내용, 지금까지는 출제된 적이 없는 내용을 얼마나 썩느냐도 난도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다른 시행처가 아니라 아예 출제된 적이 없는 내용을 얼마나 썩느냐에 따라서 난도가 결정이 되고요. 그런 문제를 많이 섞으면 섞을수록 문제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출제되느냐를 큰 틀을 잡아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난도를 좀 결정을 해요. 어느 정도 어렵게 낼 거냐 쉽게 낼 거냐를 결정을 합니다. 이건 뭐 시행처에서 일반적으로 좀 가이드를 해주는 편입니다. 출제자보다는 시행기관에서 알려줍니다. 어느 정도 좀 어렵게 출제해달라, 쉽게 출제해달라, 정량은 비슷하게 출제해달라,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큰 틀을 잡고요. 그 난도에 따라서 기출문제 안에서 출제를 할 거냐, 아니면 이 시행처에서 기출되지 않았지만 다른 데서 출제된 거를 섞을 거냐, 아니면 아예 기출된 적이 없는 주제를 섞을 거냐를 전체적인 난도를 결정하게 되고, 새로운 문제를 출제할 때는, 또는 기존에 출제되었지만은 이번에 문제를 출제할 때 어떤 식으로 선별을 하느냐, 최근에 관심사항 같은 것들을 일부 섞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 개혁 문제가 최근에 뭐 좀 이슈가 된다 하면 연금 문제를 넣는다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법 개정이 많이 됐다 하면은 법이 개정된 내용을 잘 알고 있느냐, 이런 걸 묻는다든지, 법학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최신 판례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출제자 또는 이번 시행처에서 중점을 둬야 될 부분들을 포인트에 맞춰서 출제 내용들을 정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배치도 되게 중요한데, 어려운 문제를 어디에 배치하느냐도 난도 결정의 이슈입니다. 앞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배치할수록 어려워지고요. 뒷부분에 어려운 문제를 배치할수록 그나마 조금 문제를 풀기는 나은 편입니다. 요즘 인사혁신도 출제 문제들의 특징을 보면요, 작년부터 올해 좀 문제들이 어려웠거든요. 행정학, 국가직, 지방직 7급, 9급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요즘 문제 어려웠는데, 다 특징적으로 뭐가 있냐면은 뒷장이 어려웠어. 뒷장. 시험장이 2페이지다 하면은 앞장이 아니라 다 뒷장을 어렵게 좀 출제를 하는 편이었습니다. 사실은 앞장이 어려운 문제를 내면 더 힘들어져요. 왜 그러냐면요, 예를 들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번 문제 어려웠다 하고서 못 풀었어. 2번 문제 어려웠다 하고 못 풀었어요. 3번 문제 어려워서 못 풀었어요. 멘탈 털리면서 뒷부분은 쉽든 어렵든 그냥 제대로 문제도 못 풀고 막 멘탈이 흔들려가지고 뒤에 쉬운 문제 나와도 막 틀리고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보통 뒷부분이 같은 문제라면 뒤로 배치할수록 조금 난도가 나아지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와 어떤 문제를 넣을 것이냐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어떤 문제를 만드는 편이고요. 일반적으로 기출문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공부하실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기출문제, 이 시행처 기출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시행처 기출을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 확장이 되면은 이제 나올 만한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새로운 내용까지 보는 요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그 시행처 기출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조금 내가 공부를 한다 하면은 다른 시행처 기출까지 보시면 되고요.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하겠다 싶으면은 그 이상의 내용, 기출되지 않은 내용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부의 수준에 맞춰서 단계별로 밟아 나가야 되는 거고요. 더 단계를 많이 밟아 나갈수록 고등점 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단계가 낮아질수록 고등점 할 확률이 낮아지긴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이 단계로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내가 특정 과목이 너무 어려워서 시행처 기출, 거기에서 출제된 시험의
기출만 볼 수밖에 없는 능력이다 하면은 그 과목은 전략 과목은 아니고 그 과목은 방어적으로 점수를 받는 데 중점 두고 다른 과목을 고득점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제 세워줘야 됩니다. 과목별로 어떤 과목에 이제 내가 강력을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출제된다는 걸 알고 공부도 그에 맞춰서 해주신다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